오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연일 역사를 써내려간 코스피,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9,000포인트 턱 밑까지 치솟았던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젠슨항 CEO의 방한 기대감으로 무섭게 올랐던 종목들이 일제히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오늘은 양지수 모두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기판 종목과 LG그룹주들 전반이 지수 끌어내리면서 현재 시간 2.25% 내린 8,59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 켜내면서 3% 넘게 내린 1,0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에 성공하면서 8,900포인트까지 돌파했던 코스피입니다. 이후 장 초반에 강한 변동성과 함께 8,500선까지 내린 뒤 잠깐 낙폭을 다시금 회복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일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내림세가 이어지더니 1,010포인트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조금씩 회복에 성공했지만 현재에도 1,010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폭탄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5조 4천억가량 팔아치우면서 강한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이 물량 받아내면서 5조 2천억가량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장중 수급 변동이 이어졌는데 현재 시간은 2,100억가량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해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1,2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개인이 현재 시간 3천억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외환시장인데요. 다만 1,500원 위에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상황이 반전되는 모습 자주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 또한 외국인의 대규모 이탈 지속되면서 지속해서 또 원화 약세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현재 시간 0.36% 오르면서 1,517원 선까지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인증기관 CNBC로부터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인증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레벨 2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A스파이스는 완성차 업계가 전장 부품 제자 회사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국제 표준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운영되는지를 평가합니다. LG디스플레이는 자동차 계기판과 센터페시아용 디스플레이에 자체 개발한 진단 및 제어 기능을 탑재해 이번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를 맞아 차내 전자제어 장치가 급증했고 디스플레이의 역할도 차량 제어와 인포테인먼트를 아우르는 고도화된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소프트웨어 신뢰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극상 LG디스플레이 오토사업그룹장은 이번 인증은 자사의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하드웨어 완성뿐만 아니라 고품질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역량도 갖췄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해 기술 중심의 회사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LG디스플레이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는 LG그룹주에 내에서도 오늘 강한 모습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현재 시간도 4.3% 가까이 오르면서 16,4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책 공약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이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그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찾아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터미널의 재개발 추진 및 터미널 부지의 복합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천일고속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의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 주주로 고속버스터미널의 재개발 시 가장 강력한 수혜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0.17%의 지분을 보유한 동양고속과 고속버스터미널의 신세계 백화점 건물을 가진 신세계 역시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시간 고속버스터미널 테마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고속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에는 26.64% 오르면서 25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동양고속도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은 상승폭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현재 시간 23.48% 오른 4만 3,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3%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는 당분간 3%대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유가 충격이 점차 파급되고 있어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월 물가 상승률도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감에 따라 5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3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해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서비스 물가도 2.8% 상승하며 전체 물가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 노력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는데 해당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에 달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한은이 통화 긴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시가총액이 6위까지 올랐던 우리 증시입니다. 다만 오늘의 단기 급등의 여파로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그간 시장을 이끌어온 주도주들의 차익 실현이 강하게 이뤄지면서 시장 전반이 무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휴장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의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함께 하시죠. 자, 시장이 오늘은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버텨주고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외의 업종이나 다른 여타 종목들의 하락이 꽤나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대형주 위주로만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다른 중소형 종목들은 소외받았던 업종 종목은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러니까 오늘의 하락까지 겹치면 다른 종목들은 꽤나 깊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수랑 CEO가 온다는데 뭐 우리를 로봇의 핵심 국가로 콕 집었다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라고 고민이 많으시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은 AI에 따라서 올라가고 또 AI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걸까요? 물론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AI 투자에 대한 약간의 고민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알파벳, 구글 알파벳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구글 알파벳이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을 자금을 조달을 할 거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금 조달 800억 달러 중에 700억 달러는 공모로 모으고 3호는 100억 달러 정도. 근데 이 3호 100억 달러는 버크셔 해서웨이, 뭐 물론 지금 워렌 버핏은 은퇴하셨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억 달러 규모로 참여를 하면서 같이 구글에 이 자금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글 A클래스, C클래스 각각 50억 정도, 50억 달러 정도를 인수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일반 공모, 의무 전환 우선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총액은 800억 달러를 유치할 거다. 이 자금을 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궁금하시잖아요. 구글에서 알파벳에서 이야기한 것은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투자에 돈을 써야 한다. 그 돈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AI의 핵심 인재들도 잡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데 AI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돈도 800억 달러 중에 절반은
이런 이 직원들을 잡기 위한 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고 나머지 400억 달러는 결국에는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AI 인프라 투자, AI 패권 경쟁, AI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더 쏟아부어야 하는데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오늘 새벽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엔트로픽도 갑자기 지금 상장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연말 정도에 엔트로픽이 상장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새벽에 엔트로픽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S1 초안을 보고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 시장에 IPO하기 위한 계획을 이 SEC에 제출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심사가 완료가 되면 차근차근 IPO 진행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오픈 AI가 먼저 상장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픈 AI가 한 가을쯤 그리고 연말에 엔트로픽이 아마 상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엔트로픽이 갑자기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쓰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클로드 코드의 이 토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비싸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트로픽의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요. 이 가격을 굉장히 높이니까 그게 그대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 매출 실행률이 470억 달러까지 갑자기 튀어 올랐거든요. 이게 오픈 AI의 실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격을 올릴까요? 그리고 왜 속도를 올릴까요? 지금 엔트로픽도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실적이 나온다라는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어야 엔트로픽이 상장할 때 몸값이나 기업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판교 IT 기업에서도 그렇고 클로드 코드가 너무 비싸서 쓰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 가격이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토큰 가격이 더 비싸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판교에 있는 IT 기업들도 클로드 코드를 쓰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엔트로픽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 분위기가 확산되기 전에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상황에 빨리 상장을 해서 몸값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엔트로픽도 지금 상장 IPO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엔트로픽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뭐 다음 주 정도면 이 스페이스X도 상장하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가 물론 우주 사업을 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 스페이스X와 xAI를 합쳐서 결국에는 통합 AI 솔루션과 우주 사업과 모든 것을 총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스페이스X도 이 AI 패권 전쟁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지금 뭐 이번에 IPO를 통해서 750억 달러 정도 한 100조 원이 넘게 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스페이스X도 결국에는 칩도 자신들이 만들겠다, 테라팹도 만들 거다, xAI랑 합치면서 AI 전체적인 오케스트레이션 사업도 펼칠 거다. 돈이 또 필요하겠죠? 결국엔 스페이스X도 지금 자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픈 AI도 마찬가지죠. 오픈 AI는 지금 돈을 그렇게 시장에서 만족스러울 정도로 못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IPO를 아마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대 1조 달러 기업 가치, 뭐 최소 600억 달러 정도는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AI 지금 패권 전쟁, 주도권 전쟁에서 이 빅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현금 실탄이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의심을 약간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엔트로픽이나 구글의 유상증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장에 결국에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일순간에 좀 거품을 꺼뜨리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빅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상장을 준비하고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유상증자를 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걸 그대로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만 7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면 아니 좋은 거 아닙니까? AI 데이터 센터 많이 투자하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또 살짝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매출 대비 AI 투자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놨던 프리캐시 플로우도 투자에 다 써버렸고요. 이제는 매출의 절반, 오라클은 절반 이상 이렇게 다 투자에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실적이나 안 나오고 돈 버는 게 확인이 안 되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빅티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에 우리 이제 AI 이 경쟁 전쟁에서 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쓰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한 회사라도 나오게 되면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유상증자, IPO, 채권 발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AI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될지 아니면 긴장하고 약간은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투자를 한번 방향을 장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번 주 한국을 찾아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AI 동맹 확대에 나선다. 반도체를 넘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미래 산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재계에 따르면 황 CEO는 오는 4일 방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과 연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만남은 데이터 센터 중심의 AI 경쟁이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들이 차세대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동 장소로는 서울 성수동의 한 삼겹살집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해 깐부치킨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삼겹살 소맥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은 이번 방안이 한국 AI 기업들에 어떤 기회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낙폭이 크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떨어질 때 피로도가 꽤나 큽니다.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돈 되는 섹터 테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근호 의원이 선택한 돈 되는 섹터는 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이동통신, 통신사를 좀 보자, 통신 섹터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앞서서도 제가 살짝 앵커 브리핑에 말씀드렸지만 엔트로픽이 또 갑자기 상장을 빨리 진행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SK텔레콤이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통신주 정도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통신주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망, 네. 위원님. 통신주도 과거에 전혀 안 그랬던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좀 AI를 좀 묻기 시작을 했죠.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든지 간에 이제 시장에서 너무 이제 노출이 안 되면 사실 그 종목이나 업종이 갖고 있는 가치가 시장에서 발현되기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 통신주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좀 잠잠했었죠. 그런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떨어지든 올라가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 플로우에 노출이 되면서 관심을 가져줘야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좋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통신사 2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왔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고 전분기, 1분기 대비해서도 좋다라고 일단 통계적으로는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통신사들이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지만 이제 실적 때문에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미연에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미국 주파수 경매와 이제 5G 스탠드얼론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 주파수 경매로 인해서 우리나라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통신사들의 멀티플까지 영향을 미친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이 이제 통신 주파수 경매를 해서 성장을 하면은 그쪽에서 부여받는 멀티플을 국내 통신사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좀 제가 봤을 땐 조금은 좀 오바스러운 것 같고 네. 5G 이제 스탠다드 언론 요금 관련돼서는 이제 스탠다드 언론으로 되면 기존의 LTE망을 빌려서 쓰던 거를 이제 완벽하게 5G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물론 통신사들이 어떤 투자비도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좋은 게 어떤 거냐면 LTE와 지금 우리가 쓰는 5G는 가짜 5G잖아요. 이제 4G, LTE망을 빌려서 쓰는 가짜 5G인데 진짜 5G 스탠드 언론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가능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AI나 클라우드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한 단계 진화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신사들도 당연히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통신주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도 탄탄하게 기본적으로 실적은 받쳐주는 게 통신주들이죠. 여기에다가 미국 주파수 경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AI로 이제 통신주들도 살살 엮이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형 통신 3사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뭘 볼까요? 네, 통신사 딱 3개 있으니까 LG U+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U+, 하겠습니다. 네. 앞에 LG자 들어가 있는 주식답게 어제 오늘 상당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고조차가 좀 너무 높은 게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구광모 회장 이제 피지컬 AI 협력 방안 논의를 할 때 이제 LG U+도 이제 호명이 됐죠. 계열사 협력 방안 논의할 때 LG U+도 포함이 된다라는 이제 보도 내용이 좀 있었었는데. 삼성전자와 이제 6G 시대 라이다 센서가 없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을 LG U+가 같이 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신선하긴 좀 합니다. 그다음에 통신주들의 어떤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 관련돼서는 LG U+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KT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KT는 지금 좀 다른 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쪽 이제 SK텔레콤과 LG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KT는 혼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어디냐면 AI 쪽인데 KT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KT도 실질적으로 로봇과 좀 약간 연관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AI 쪽이 요즘 좀 다른 두 통신사 대비해서 좀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죠. 실적으로도 좀 그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K텔레콤, LG U+, 실적 기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KT는 좀 약간 분위기 좀 많이 떨어졌어요. 1분기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KT가 우리가 보통 매출로 보면 SK텔레콤을 그냥 압도를 하죠. KT가 이제 매출이 한 28조 정도 되고 SK텔레콤은 17조거든요. 근데 SK텔레콤이 어떤 회원이 훨씬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KT는 이 B2B나 집 전화기 같은 경우가 워낙에 이게
생각보다는 규모가 매스가 크기 때문에 네. 매출이 상당히 큰데 KT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다른 쪽으로 외도를 하고 있냐면 지금 부동산 쪽에 굉장히 많이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요? KT 말고 KT 에스테이트라는 부동산 관련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만 이 KT에서 하는 호텔이 5군데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름 들어보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엠베서더 들어가는 건 다 KT 계열이고, 네네. 뭐 안다즈나 강남에 있는 안다즈, 그 다음에 뭐 소피텔, 뭐 노보텔, 르 메르디앙, 명동에 있는 거 다 이 KT가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좀 약간 이 부진한 부분의 영업이익을 이제 어떤 부동산 쪽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통신사들의 모습과는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앞선 두 통신사들과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U 플러스는 뭐 최근에 LG 그룹주들이 전반적인 피지컬 AI와 다 엮이면서 LGU 플러스도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반면에 또 KT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부동산 쪽에 약간 집중을 하고 있는 또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 가서 뭐 3사 중에 안 나온 SK텔레콤을 봐야 되겠죠? 네, SK텔레콤 사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네. 주관식으로 풀 때와 이제 객관식으로 풀 때 느낌이 많이 다른데, 객관식으로 풀 때 사실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물론 뭐 LG 쪽을 선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AI 데이터 센터에서 다른 통신사들과 좀 차별화된 매출을 영업이익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1분기 이제 지난 1분기 올해 26년도 1, 2, 3월 달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0%에 육박하는 89% 급증을 했다. 사실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가동률은 지금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GPU 기반 클라우드, 이제 네오 클라우드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쪽 서비스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SK텔레콤이 한다라기보다는 SK 브로드밴드가 하는 데이터 센터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울산이랑 구로에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는데, 이게 가동을 시작을 하면 SK텔레콤은 일단은 이 AI 데이터 센터만으로도 연매출이 1조 원이 넘는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부분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그 SK텔레콤 이제 GTC 타이베이에서 젠슨왕이 이제 SK텔레콤을 콕 집어갖고 AI 주요 협력사로 소개를 해서 뭐 퍼포먼스가 사실 안 생길 수는 없겠죠. 그걸 앞서서 앵커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해 주신 엔트로픽 이번에 그 투자 받을 때 몇 주 투자를 이제 얼마의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전체 어떤 지분 가치가 나오잖아요. 네. 시총이 나오는데 오픈 AI보다 실질적으로 더 지금 가치를 높게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엔트로픽 상장에 가까워져 올수록 이제 SK텔레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뭐 많이 오른 거는 어떤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뭐 매출 대비 얼마, 옛날엔 매출이 얼마였었는데 얼마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매출이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시총은 몇 배를 늘었다, 이런 거 갖고 지금 시장에서 머뭇거릴 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하고 가격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매수가는 뭐 이게 이제 매일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재가 전후 정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생각보다 좀 짧게 잡았습니다. 일단 16만 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10만 5천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텔레콤 통신주 중에 탑픽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젠슨왕 CEO가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되기도 했고, 이제 엔트로픽의 지분 투자 이야기가 또 다시 부각되면서 AI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SK텔레콤 탑픽 종목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까요? 선택해 주신 두 번째는 바로 조선주입니다. 자,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 뭐 한때 우리 시장을 또 끌어올리는 중요한 축을 담당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조선, 방산, 원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완전 밀려서 관심을 약간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조선주, 우리가 보통 카드를 한번 얘기를 하면 이제 네. 조선주를 봤을 때 나올 카드가 사실 다 나오긴 다 나왔습니다. 근데 네. 히든 카드가 지금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를 시장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일단 현대중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가 역사적 신고가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다른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만 보대로 사실 상한가 한 번 정도는 가야지 이제 어떤 고점까지 가는 상황까지 빠졌는데 일단 조선주들 올해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 부분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배를 얼마나 발주를 했는지 배를 발주를 많이 해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랑 경쟁을 하면서 수주를 많이 이제 할 텐데 올해 신조선이 발주가 벌써 이제 1,000척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1,000척인데 작년 동기에는 몇 척 정도 신조선이 발주가 됐냐면 작년에는 500척도 안 되는 483척인데 벌써 100% 이상 증가했죠. 이제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 중국에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정도의 규모 갖고 있는 조선사들이 1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조선주는 이렇게 도크라고 해갖고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도크가 있는데 그게 비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함부로 수주를 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아주 오랫동안 뒤에 줄게라고 하면 수주를 할 수 있지만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배를 빨리 받기 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29년도에 인도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조선사들은 이게 도크가 꽉 차서 수주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를 반가워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사들은 29년도에 완성되는 배들의 도크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 이 1,000척의 발주가 우리나라 이제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어떤 부분들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원팀으로 인한 그 캐나다 잠수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몇 번 자면은 이제 이게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선주의 어떤 히든 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들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볼까요? 종목들 어떤 거부터 볼까요? 하나오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점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죠. 30% 정도 상한가 한번 나와야지 이제 정고점 부분이에요. 네. 60조 원 캐나다 이제 잠수함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원팀 꾸려서 지금 수주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독일은 이제 티센이 이거를 뭐 수주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하나오션이랑 그 현대중공업 원팀이 수주를 할 것이다. 서로 각자 나름대로 이제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약간 독일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이제 팩트인데 이게 이제 6조 원 규모도 엄청나긴 한데 이게 유지 보수까지 들어가면 이제 거의 10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조선주의 어떤 뭐 분위기를 한번 좀 불러일으킬 만한 기자재까지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발주를 주는 입장에서 그럼 니네들은 우리들한테 뭘 해줄 건데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3,800억짜리 투자 양해 각서까지 일단은 뭐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수주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7.8조 원짜리 7,800억짜리 미니 이지스함이죠. 이제 KDDX 이것도 또 현대중공업이랑 또 어떤 라이벌 관계이긴 한데 어느 쪽이 따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선주들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데 이 7.8조 원짜리 미니 이지스함 이거 이제 수주하는 쪽은 나름대로 조선주의 어떤 다운 분위기가 나오더라도 독자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최근에 나온 수주 이슈 한번 살펴보면 일정 규모 LNG, 가스, 원유 이 운반선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5척 수주를 했다. 이제 해운사가 발주를 하는 게 한 군데니까 이제 패키지 수주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런 부분들 사실 과거에 조선주가 흐름이 좋았을 때 만약 1조 원 규모의 5척 패키지 수주를 했다 그러면 시장에서 뭐 굉장히 뭐 눈에 띄는 흐름이 좀 나왔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수주와 관련된 발표가 있어도 시장에서 어떤 조선주 관련주들이 꿈쩍을 안 하는 거 보면 조선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다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해 누적 총 실적 보면 27척을 올해 지금까지 수주를 해서 네. 8조 한 1,200억 정도 금액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플로팅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대형 조선사 하나씩 봤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그러면 어떤 거 보세요? 자, 현대중공업 준비를 했고요. HD 현대중공업. 네. 얼마 전에 또 그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역시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좀 없었죠. VLGC, 베리라지 가스 캐리어 8척 수주 성공을 했는데 1조 4천억 원짜리인데 시장에서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이제 엔진 수주 설명만 드렸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원래 엔진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에 처음 엔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엔진이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이제 비상 발전용으로 이제 남겨놨던 거고 지금 이제 상시 발전용으로 이제 투행정 엔진이 들어가는데 사행정 엔진이 들어가는 거죠. 투행정 엔진은 우리가 보통 길거리 돌아다니다 볼 수 있는 연립주택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넣을 수가 없죠. 좀 약간 사행정 엔진을 여러 개를 넣는 거죠. 하나가 고장나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힘센 엔진, 유명한 엔진이고 자체 IP이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번에 이제 상시 발전용 첫 수주를 한 거죠. 이제 상성 부분이랑 이제 엔진 사업부 이제 보통 우리가 리레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특수선까지 한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선주는 사실 분위기거든요. 이 분위기가 살아나야지만 이제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이런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나는 건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다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캐나다 잠수함 원팀 수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현대중공업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약간 분할 매수 쪽으로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 6만 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까지 조선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조선주는 지금 좋은 소식이나 모멘텀이 하나 붙어줘야 되는데 결국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 뉴스 보고 또 방송을 저희 통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엔테마 박문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국 증시가 6월 첫 거래일부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지만 AI 투자 열풍이 이를 압도했다. 1일 S&P 500은 0.6%, 나스닥은 0.42%, 다우지수는 0.09% 상승 마감했다. 세 지수 모두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S&P 500은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장 초반에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며 긴장감이 커졌다. 국제 유가는 장중 6% 넘게 급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 시장을 끌어올린 주인공은 엔비디아였다. 젠슨 황 CEO는 AI PC용 차세대 반도체를 공개했고 엔비디아 주가는 6.3% 급등했다. 델은 10.7%, HP는 8.5% 오르는 등 AI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다만 제조업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와 연준의 금리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AI 랠리는 계속될까? 아니면 금리가 다시 발목을 잡을까?
자, 마켓나우스 한번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오늘 뭐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도 2%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2.7% 넘게. 그래도 8,600선을 회복했네요. 코스피가. 일단은 삼성전자는 강보합 수준, SK하이닉스는 이번 주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고요. SK스퀘어는 올라오고 있지만 현대차를 비롯해서 어제 그제 많이 올랐던 LG그룹주, 네이버, 두산그룹주, 현대차그룹주 이런 것들이 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연휴 선거를 쉬고 젠슨왕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런 전략이나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TV 서동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궁금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시청자분들이 또 이 종목 최근에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어제, 그제 갑자기 또 급등세가 나오고 금요일 날부터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구강모 회장이 젠슨왕을 만난다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튀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게 위원님 이제 젠슨왕을 이 선거 지나면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요. 그쵸, LG전자를 여러분들께 깜짝 실적 나왔을 때 5월 21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 때 젠슨왕의 딸이죠. 네네네. 4월 말에 와가지고 LG 또 두산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다 방문도 하고 대화도 나눴었습니다. 사전 작업을 그러니까 한 밑 거겠죠. 작업을 한 네,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이번에 젠슨왕이 와서는 구체적인 어떠한 협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실무적으로는 지금 다 하고 있다. 네네. 좀 더 구체화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징적 의미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퍼포먼스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다른 어떠한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가정용 틈새 시장 네.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화가 돼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젠슨왕도 이런 측면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로봇 밸류체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선두주자인 소리 소문 없이 구축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 클로이드를 네네.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개발을 가속하고 또 클로이드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쪽 부분이라든가 또 LG 그룹에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LG 이노텍이 될 수도 네네. 있겠고요. SI 업체로서는 LG CNS가 있는 거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일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는 바로 이때 조정을 보이고 거래 실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올 때 5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도 이제 5일선 회복해주고 조정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5월 28일 날 목요일 날 제가 3시 반 마감 방송에서 파이널샷 시간에 네.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제 이렇게 이러한 종목이 이틀 동안에 걸쳐서 상한가를 들어가고 이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본다라면요. 단기간에 더블이 난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4, 50조짜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고서 더블까지 나는 이러한 모습인데 오늘 같은 날 당연히 차익 실현의 욕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자리에 혹시라도 들어가서 물렸다?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요. 네. 일부 프리마켓에서 22% 급등하고 그리고 장중에 13%나 급락하는 이 35%의 변동성을 보이는데 일부는 이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은 홀딩하거나 그리고 오히려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5일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할 타이밍을 노려도 괜찮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장중에 LG전자가 46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은 또 5% 넘게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젠슨왕 CEO 일단은 한 번은
부분 입절이라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다시 또 기회를 분명히 줄 테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LG전자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관심 많으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젠슨왕 이 엔비디아 쪽에서 또 하나의 이제 로봇으로 뭐 물론 현대차와 LG전자가 있지만 두산 쪽도 분명히 컨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5월 14일 날 공식적으로 공략을 해드리면서 그 젠슨왕 딸과 함께 두산 로보틱스 사장이 네. 이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도 물론 뭐 그쪽은 문화가 그렇긴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사장인데 다소곳하게 공손하게. 있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맞네요.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협동로봇 탑5, 탑4까지 진입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 휴머노이드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고 뭐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엔비디아와의 로봇 지능형 솔루션 협업을 강화해서 2027년에 제품 출시라든가 이러한 구상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제품 연구라든가 그리고 또 첨단 자동화 솔루션 기업 원엑시아를 연결 편입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량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작년 말에 주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 물량을 가지고 PRS라는 거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로부터 이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맡기고 거기서부터 차입금을 받고 그 당시 때는 이제 8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네. 그 물량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출하가 됐습니다. 바로 요때도 가장 최근에 출하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요때도 출하가 되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1,100만 주 정도가 900만 주 이상이 소진이 돼서 이제는 한 250만 주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13만 원에 대한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1차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고 네. 그 자리 이후에 만약에 10만 원이 또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재공략해도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재료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PRS 물량이 나머지 잔여 물량도 충분히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예상이 되면서 이제는 물량에 대한 어떤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짱돌 물량이 이제 제한적이란 얘기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크게 흔들어대는 과정들 이제는 13만 원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뭐 수익도 나고 있습니다만은 신규 진입은 오히려 13만 원 초반이 만약에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진입해 들어가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는 이제 2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면서 젠슨왕과의 회동 이후에 어떠한 구체화되는 얘기들이 나오느냐. 젠슨왕이 와서 뭐 소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번 금요일 날이 이 잠실에서 키움하고 두산의 홈 경기란 말이에요. 뭐 시구도 한다라는 네. 말까지 나오는데 뭐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두산 그룹주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까요? 간단하게 세 번째 종목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도 지금 뭐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아니면 로봇주에 집중이 돼서 그렇지 물산이 지금 야금야금 계속 그렇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물산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도 같이 네.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 종목은 5월 21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그룹 지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의 목표가 실적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 할인율이 축소가 되고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락하는 종목을 공략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삼성물산 같은 주식을 그냥 사서 묻어두세요. 그게 오히려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 목표가 61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물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이런 수혜 또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을 했을 때에 당연히 또 지주사로서의 부각 가능성 또 이재용 회장의 지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삼성물산은 앞으로 계속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 60만 원 위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종목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쉬고 선거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선거 때문에 쉬고요. 목요일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